네, 국내 시장을 진단하고 유용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데이터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 이강혜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데이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시황 짚어드렸습니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강 부장님 보시기에 네. 어제 아무래도 화제가 이제 미국의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시장 영향을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미국은 금리 이슈보다는 이제 지금 이제 대선 전국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뭐 11월 이제 둘째 주면 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1차 이제 TV 토론을 했죠. 자, 그 결과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우세하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어제 일제히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대선 전국, 그러니까 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할지 트럼프 할지 어떤 공약, 특히 이제 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뭐 많이 있겠지만은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 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태양광 관련주가 상당히 의미 있게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 유가란 거죠. 그러니까 지금 28일까지 이 산유국 그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동결이냐 우세냐, 동결이냐 이제 감사이냐 뭐 이걸 논하는데, 어제는 급등, 오늘은 다시 하락, 뭐 이걸 이제 번갈아하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50달러를 뭐 상회하게 되면 뭐 에너지나 소재, 뭐 화학 이런 쪽이 좀 강세일 것이다. 50달러 미만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IT랄지 뭐 이런 쪽,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좀 강세지 않겠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뭐 긴 흐름은 국제 유가는 뭐 또 아람코의 어떤 상장, 뭐 2017년이 될지 18년이 될지 뭐 그런 이슈도 있다는 걸 좀 알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중요한 거에서 이 대선 후보니까 미국 대선 후보의 그 TV 토론회에서 나온 경제 정책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뭐 청정 에너지, 뭐 태양광, 그다음에 일렉트릭 그리드,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가 되겠죠.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서 한 1,0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랄지 태양광,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관련주가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죠. 반면에 트럼프는 어떤 이제 공항 등의 어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장 이 힐러리 후보가 좀 우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이 경계감 좀 약세를 보이다가 이내 상승 전환을 하면서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어제 특히나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줬잖아요. 외국인들도 순매수로 전환을 함께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장도 함께 이 미국 대선 변수 같이 짚어보면서 진단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기간이 어제 2,546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기간의 매도 행태가 완전히 바뀌었냐? 이걸 우리가 이제 물음표를 좀 던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행태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이벤트에 의한. 그리고 지금 9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 말이라는 게 월 말도 있고, 네. 이 분기 말, 3분기 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뭐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한 것도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또 안정을 원하는 뭐 힐러리 클린턴의 어떤 우세,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기간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일단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기간이 매도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서 정말 이 괜찮은 종목인데 뭐 3분기 실적도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빠질까? 그냥 뭐 두르게 패는 거죠. 뭐 그런 흐름이 이제 역정이 돼서 이 기간 매수가 들었다는 것은 수급에 숨통을 좀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 같이 바라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7월 이후에 연속 이틀째 순매수를 보였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조금 코스닥 더 시장이 보였잖아요. 네. 좀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사실상 지수는 뭐 2060선을 좀 넘어섰고 코스닥도 좀 좋지만은 또 뭐 좋다 해서 여기서 가게 또 치고 올라갈 장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역시 물음표를 좀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 행태가 좀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 점을 좀 참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기관이 그동안 좀 매도했던 종목 뭐 이런 종목 위주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보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또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원화가 강세로 좀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주 특히 이제 소외받았던 뭐 제약바이오, 예. 뭐 한미약품이랄지 뭐 대웅제약, 뭐 종근당을 비롯해서 코스닥에 뭐 제약바이오에서 좀 움직였고 음식료나 건자재 같은 종목도 낙폭 과대 상태에서 좀 움직였는데 결국은 또 뭐 이번 달이 지나게 되면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 매수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 중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종목은 이번 반등 때 줄여버리면 되는 거고 예.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좀 끌고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반도체 관련주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어제 뭐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뭐 이들 종목은 그나마 이제 3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뭐 유진테크랄지 SK 머티리얼스랄지 뭐 이런 종목이 동반 상승을 좀 보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관들이 상당히 우리 그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간 흐름을 보였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와중에서 실적이라던가 이제 배당 관련해서 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고요. 조금 더 종목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들였던 종목들 먼저 보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만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전일장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SK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굉장히 흐름이 좋죠. 다시금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고 기관도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주가가 무려 4% 이상 증가를 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은 치약 사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였고 어제 기관도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이 낙폭을 모두 축소하고 오히려 상승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최근 9월 들어서 음식료주들의 반등도 두드러집니다. 오리온이 이 감자 스낵, 스윙칩, 간장치킨 맛이 흥행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 속에 주가도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났고요. 어제 포스코가 힐러리 후보의 좀 우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수도 견주한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철강 업종을 끌어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전면 파업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에 대해서 기관이 받쳐주면서 주가도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최근 들어서 CJ E&M에 대해서 동반 매수세를 지속해 나가면서 주가도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바이오 헬스케어와 또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서 특히 유진테크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기관은 SK 머티리얼즈와 AP 시스템에 대해서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꾸준한 기관 러브콜에 주가도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수급별 특징주 짚어봤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주들이 역시나 수급이 좀 탄탄하게 유입됐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도 좀 종목별로도 특징적인 흐름 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3분기 그 실적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 이들 종목이 뭐 그동안 이제 기관 매도도 좀 적고 기관 매수가 좀 이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시장 분위기가 좀 좋을 때는 상승 탄력을 좀 배가시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고요. 한번 뭐 종목부터 보죠. 일단 네이버부터 보게 되면 네이버가 이제 어제 뭐 거의 뭐 사상 최고가에 좀 이르고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뭐 이렇게 켜고 인터넷 눌러보게 되면 포털 사이트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이버나 뭐 다음 이렇게 눌러보지 않습니까? 근데 네이버 쇼핑이랄지 뭐 TV 캐스트, 뭐 성장성 인정, 뭐 물론 이제 증권사 추천도 단기로 좀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패턴 한 21선 매매 패턴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나 이제 현대제철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재밌죠.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인데 뭐 떨어질 때는 뭐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부과했다. 그걸로 이제 급락을 보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뭐 중국의 철강 업종 구조정 가능성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호전 뭐 이런 건데 뭐 또 이런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힐러리 클린턴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 뭐 자율주행차 이런 거에 많이 투자하게 되면 뭐 당연히 필요한 게 뭐 국내에 어떤 기계나 철강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어찌됐든 간에 뭐 낙폭 과대 상태에서 이 잠재적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에서 기관이 이제 강하게 두른 거죠. 그게 뭐 이유다. 그러니까 수급에 의한 상승이다.
이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하니까 여러 이유를 좀 갖다 붙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뭐 떨을 때는 또 막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리고 이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머스크 인수설로 네, 급등을 했었죠. 근데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수도 피인수 될 수도 있겠지만 워낙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약간 뭐 투자의 어떤 매매 차원에서의 대응이지 어떤 투자 차원에서는 참 만만치 않은 네, 그런 흐름이라 볼 수 있겠고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음식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를까요? 어닝 그러니까 실적 호전 뭐 그런 기대감이 되겠죠. 그리고 음식료도 그동안 많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좀 특이한 것은 뭐 파인DNC랄지 뭐 파인테크닉스랄지 SC 엔지니어링, 부산주공 어제 이런 종목군들 하루에 한 50% 이상 빠진 종목도 꽤 있었죠. 뭐 특정 인물과 관련이 없다라는 소식으로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까? 그럼 뭐 우리가 왜 올랐을까? 참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이제 그 연관성 이런 부분이 막연하게 이런 걸 좀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위험성이 좀 크다는 것도 항상 좀 인지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대선 테마주가 지금 시즌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시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체가 없죠. 정말 이제 뭐 차초원이라고 알아봤더니 정말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거나 또 인물만 또 따져가지고는 실적도 바라보는 그런 또 어려움이 바라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앞서서 소개해 주셨던 네이버나 포스코 또 한진해운 같은 그래도 조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귀 기울여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제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모처럼 조금 다시 반등을 이어왔기 때문에 뭐 실적 시즌도 다가왔고 어떻게 조금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전략 말씀드리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잠깐 뭐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인물, 뭐 인맥 뭐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은 힐러리 클린턴이나 트럼프를 봤을 때 이제 공약을 내놓지 않습니까? 네. 정치의 공약을.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쏠깃하는 게 뭡니까? 뭐 태양광, 뭐 청정에너지, 뭐 스마트 그리드, 뭐 인프라 투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에 이제 뭐 대선 전국에 또 접어들면 분명히 어떤 이제 공약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정책이란 거죠. 그 정책 관련주 중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은 크게 움직이 나올 겁니다. 그건 막연한 어떤 뭐 대선 관련주다 이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성장주가 돼버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할 것 같고, 오늘의 투자 전략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제 어제 좀 미리 올려놓고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뭐 장중 고점이나 내일 정도는 분명히 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 점을 좀 감안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 주 월 말 분기 말이기 때문에 기간에 좀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죠. 당연히 이제 분기 말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뭐 3분기 뭐 실적 호전주 뭐 이런 종목군들인데, 그러면 뭐 3분기 실적 호전주가 어떤 거냐?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뭐 반도체 뭐 관련주가 뭐 가장 많이 좀 대두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최근에 좀 올랐던 종목군들 뭐 테스라랄지 유진테크랄지 SK 머티리얼스랄지 뭐 유니테스트 등등 뭐 이런 종목들,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요. 뭐 이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게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주는 뭐 이게 뭐 조정시 뭐 네이버랄지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중형주급에서는 뭐 기관 매도로 좀 빠졌습니다만, 현대 엘리베이터랄지 뭐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뭐 코롱 인더스트리랄지, 그다음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내년을 보고 좀 관심 있게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대선 관련해서는 인물, 인맥 관련주보다는 대선 공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또 시각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정도 전략, 기관이 선호하고 있는 낙폭과대주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과 함께 역시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3분기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들, 역시 반도체주들을 꼽아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스라든지 유진테크, 유니테스트, SK머티리얼즈와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이와 함께 정책 관련주까지 조정 시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신 만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로 보는 증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선력지점의 이강일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